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15강 JSP에서 세션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구성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할 때 그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있죠. 자, 사용자들이 먼저 여러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은 웹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을 시키고 여러분들의 도메인 네임 또는 IP 주소를 쳐서 접속을 하겠죠. 자, 이때 어떤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사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던 간에 사이트 측에서 사용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그 사이트의 DB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회원이 맞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션 객체에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사이트에 다닐 때 필요한 정보들을 세션 객체에 저장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도 그 정보를 계속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메일을 보여줘야겠죠. 그때 이 사람이 이메일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게시판을 간다든지 방명록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이메일로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로그인했다는 정보가 남아 있어야겠죠. 자, 이러한 정보들을 세션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자, 사이트 제작에 있어서 세션 객체의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션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션 객체에다가 어떤 변수하고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션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세션에 저장된 값의 삭제 방법. 자, 사용자가 10명, 20명, 100명 계속 왔는데 그 세션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필요에 의해서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삭제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브라우저를 닫는다거나 또는 로그아웃을 한다면은 세션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세션에 저장된 값의 삭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삭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을 이용한 값의 저장 방법이다. 자, 세션이란 다시 한번 세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일단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생성하는 객체이다. 자, 여기서 고유의 아이디라는 요 문구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그 브라우저에 대해서 사이트 측에서 세션 객체를 부여하죠. 자, 그 객체를 부여할 때 생성되는 세션 객체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고유한 아이디란 얘기는 접속하는 사용자마다 전부 다 다른 세션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이트 측에서 이 아이디를 판별을 해서 이 세션 아이디는 어떠한 사람의 아이디라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겠죠. 자,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하여서 객체를 생성한다. 다음, 같은 브라우저의 요청에 대해서는 같은 세션 객체를 제공한다. 자, 이 말은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은 어차피 브라우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이트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그 브라우저 하나의 같은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같은 세션 객체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건
또 어디 갔다가 물건을 사건, 그러한 정보들을 세션 객체에, 그 사람만의 세션 객체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세션 객체를 제공합니다. 앞전에 브라우저에서 제공받은 세션 객체하고 새로 열은 브라우저에서 제공받은 세션 객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좀 기네요. 최초 접속한 브라우저에서 사이트의 어떠한 페이지를 방문을 하더라도 브라우저만 같다면은 같은 세션 객체를 사용하므로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어떤 사용자 쇼핑몰 사이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단 최종 결제는 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다 담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컴퓨터 하나, 그리고 LCD 모니터 하나. 그러면 구입을 했다는 정보 자체는 그 사람 세션에 저장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물건 구입 두 가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최종 결제는 안 했어요. 그 구입한 상태에서 또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거나 게시판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노트북하고 모니터를 하나 구입했다는 정보는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또 다른 물건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이미 구입하겠다고 한 노트북하고 모니터가 장바구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세션에 담아져 있는 현재 구입한 물품 목록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장바구니에 뿌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없다면은 다른 곳에 이동하면 다시 와서 다시 또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션은 이러한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 보겠습니다. 자, 웹 서버는 쿠키를 통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고유의 세션 아이디를 저장하여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자, 쿠키는 앞전 시간에 배웠죠. 사용자의 컴퓨터에 사이트가 자기가 쓸 정보들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자, 이 저장하는 쿠키는 브라우저 자체,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속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에 저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해놨다면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그 1년 동안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그 쿠키에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를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접속을 할 때는 그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오면은 그 세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자, 다음. 그럼 실제적으로 세션에 값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의 저장 방법. 세션 객체는 값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불러오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할 때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setAttribute라는 메소드예요. 자, 이 메소드는 첫 번째 인수로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입한 상품 목록이다. 그러면은 order list라든지, 자, 이러한 변수로 실제 값을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요 값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불러오겠습니까? 자, 불러오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get attribute 하고 요 변수명을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션 객체에 요 변수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호출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저장하는 방법은 살펴보았고요. 값을 불러오는 방법. 자, 그러면은 위에서 세션 객체에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저장한 값을 어떻게 불러오느냐. 자, 마찬가지로 세션 객체에 get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이때 위에서 값을 저장할 때 적어준 변수명 있죠? 요거를 첫 번째 인수로 적어주면은 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 메소드 호출한 지점으로 반환을 해준다. 자, 값을 불러오는 방법 간단하죠? 다음은 세션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세션에는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객체란 얘기는 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 있죠. 자, 뭐 자바 랭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자바 X의 스윙에 뭐 J프레임, 버튼,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 뭐 인티저, 플로우트, 더블, 롱. 자, 이외에 하여튼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객체는 세션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쿠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쿠키는 문자 열, 제한된 길이의 문자 열만 저장할 수 있죠. 한정적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세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저장하는 객체가 빈 객체를 많이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빈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주소,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성별, 뭐 이런 등등. 이러한 정보들을 빈 객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죠. 그 빈 객체를 세션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주죠.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테이블에서 조회를 합니다. 해당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고 또 패스워드가 맞다면은 그 사람의 정보를 불러다가 빈 객체에 저장을 하고 그 빈 객체를 세션에다가 다시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사람이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빈 객체가 있냐 없냐. 만약에 있다면 그 말은 이 사람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의 멤버 테이블에 있다는 얘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보들을 불러다가 세션 객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반대로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없다거나 아니면 해당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다르다거나 그러면은 불러오는 정보가 없겠죠? 없으면 빈 객체가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션 객체에 빈 객체가 없으므로 이 사람은 로그인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세션에 저장된 값의 삭제. 값을 저장을 했으면은 삭제도 가능해야겠죠. 저장만 하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자, 삭제하는 방법. 세션에 remove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한다. 자, remove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속성을 제거하다. 자, 이때 여기에 변수명을 적어주면은 세션 객체에 요 변수명으로 저장된 값하고 변수 자체까지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호출하게 되면은 넣을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없는 거를 불러내니까. 자, 다음 현재 세션의 아이디를 구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그 JSP나 레진이나 JSP가 아니죠. 톰캣이나 레진 등 JSP 컨테이너에서 세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 부여를 할 때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자, 이 아이디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냐? 세션의 getID 하면은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세션 객체의 고유한 아이디가 구해진다. 자, 이 아이디를 구별을 해보면은, 호출을 해보면은 아이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JSP에서 세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세션을 연습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자, 예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부분은 상관없고요. 페이지에서 먼저 세션 객체에 set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name이라는 변수에 최중범이라는 문자열 값을 저장을 합니다. 다음 세션 객체에 set attribute 이용해서 pwd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111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순간 JSP 컨테이너, 톰캣 또는 레진이 해당 브라우저에 사용자의 세션 객체를 부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세션 객체는 고유한 ID 값을 가지고 그 해당 브라우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세션 객체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위에 값을 저장을 해주고 나서 바로 밑에 name이라는 세션 변수에 저장한 값을 불러서 찍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부르는 방법. 세션 객체에 get attribute 하고 변수명 name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는 expression 표현식이죠. 요 메소드가 반환한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ame이라는 변수로 세션에 저장한 값은 하고 요 뒤에 부분에 제 이름이 찍히겠죠. 다음 pwd라는 변수로 세션에 저장한 값은, 그러면 세션에 get attribute 메소드 이용해서 pwd 변수가 가진 값을 찍어봐라. 여기에 1111이 찍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열어서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http IP를 안 잡아줬으니까 로컬 호스트가 되겠죠. 호스트의 포트 번호 8080. 다음 src라는 폴더 안에 있는 세션 test.jsp를 불러보자.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name이라는 변수로 세션에 저장한 값은, 자, 위에서 JSP의 세션 객체에 set attribute name 하고 그 변수에 제 이름을 저장을 했었죠. 자, 그 값을 get attribute name 해서 이 부분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set attribute pwd라는 이름으로 1111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죠. 저장한 값을 get attribute pwd 해서 이 부분에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세션 객체, 현재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사이트가, 서버가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하나의 세션 객체를 할당을 한다고 그랬죠. 그 세션 객체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본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서버가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제공한 세션 객체의 아이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get 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부분이죠. 자, R221 in 6mh1. 자,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톰캣이나 레진이 자체적으로 아이디를 부여하는 거니까. 단 확인해 보실 것은 다른 페이지를 이동을 하더라도 요 세션 객체 아이디는 계속 똑같다는 얘기예요. 브라우저가 바뀌지 않는 한. 자, 그러면은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저장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 세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하지만 페이지 시작하면서 name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 세션 객체의 name이라는 변수로 저장된 객체가 아니죠. 속성을 삭제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세션의 name, 세션의 pwd 속성의 값을 찍어보자는 얘기예요. 이미 윗부분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name이라는 변수, 속성 값이 가지는 값을 찍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는 null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이겠습니까? name이라는 변수 자체가 세션 객체에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pwd는 남아있겠죠. 지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현재 세션 객체의 아이디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앞에 페이지의 그 세션 아이디하고 여기 있는 세션이 같은 세션 객체니까 아이디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세션 객체의 아이디는 R2로 시작을 합니다. 216. 자, 요거 눈여겨봐 두시고요. 같은 브라우저에서 다른 페이지, 같은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션 객체 아이디 변동된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세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세션에 name이라는 변수로 세션에 저장한 값은 name이라는 변수 자체가 없어졌어요. 값을 찍으라고 그러니까 null이 나오겠죠. 단 pwd라는 변수는 아직까지 111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또 하나 열어서 처음에 방문했던 세션 테스트 있죠? 그거를 방문을 해볼게요. 세션 아이디가 같나 똑같나? 다르게 나와야겠죠? 자, 엔터. 자, 보십시오. 아까 세션 객체 아이디 뭘로 시작했나요? R2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Z7입니다. 다른 세션 객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세션 객체이기 때문에 name이라는 변수에 설정한 값, 설정하고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찍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션 객체는 하나의 브라우저에 대해서 하나의 세션 객체가 제공이 되고 다른 브라우저는 다른 세션 객체를 또 제공받는다. 자, 그 구분은 세션 객체의 아이디를 찍어보면은 알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션 객체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션 객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죠? 서버 자체에 리소스, 자원을 점유를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을, 자, 장바구니에 그 사용자가 구입한 물건, 정보를 담는 정도, 자, 그 정도만 세션 객체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쿠키 또는 다른 객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자, 16강부터는 연습, 예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돌리며 그 내부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